식물성 멜라토닌의 분자 구조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의 인돌아민 유도체인데요. 멜라토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나면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올라가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거죠. 대신 노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잘 오지 않죠. 이것이 바로 뇌의 힘, 뇌력의 차이입니다. 그럼 뇌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데 사용해야 되는데요. 너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일하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보상 받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잠을 자야 하는 거죠. 잠을 설치게 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해서 큰 돈을 버셨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죠.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당신은 8시간씩 잠을 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잠을 잘 자는 것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절대 잠을 희생하시지는 마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잠이 수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장수하려면 첫째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 나도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또 장수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장수 유전자를 시트루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복과 수면이라고 합니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죠. 속을 비우면 혈관 내에서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는 작업이 수행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자는 동안 청소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은 잠을 자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죠. 사람의 뇌 속에는 림프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폐물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나오면서 멜라토닌과 함께 작용을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잠을 자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 머리가 늘 무겁고 안개 낀 듯 맑지 못하게 되고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치매도 예방되는 겁니다.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학생들도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신경이 재배선되기 때문인데요. 전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잠을 자지 않으면 헛일이 되어버리죠. 삼당사락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보통 사람은 2-3일만 못 자도 몸과 마음이 거의 버티질 못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려면 보통 하루에 7-8시간은 충분히 자야 하죠. 콜로라도 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동맥에 지방 침전물이 쌓이고 이것이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mRNA가 40에서 60%까지 줄어든다고 하네요. 세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RNA의 숫자가 부족해지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불면증을 제거하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차 첫 번째 재료는 구기자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하죠. 모든 게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는 영양분입니다. 견과류 중에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 바나나, 타트체리, 달걀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약재 중에는 구기자에 다량 포함되어 있죠. 식물성 멜라토닌의 분자 구조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의 인돌아민 유도체인데요. 멜라토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나면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올라가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거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차 두 번째 재료는 감국입니다. 감국은 국화의 꽃을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한방에서 감국은 성질이 차가운 약재로 분류되고요. 주로 간에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서 눈이 붓거나 충혈될 때 처방이 많이 되고 또 가슴에 열을 내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사용을 합니다. 또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처방되죠. 감국에 들어있는 아피제닌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서 불안을 줄이고 잠을 깊게 자도록
자도록 유도합니다. 아피제닌은 각종 과일과 채소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요. 사과, 콩, 브로콜리, 샐러리, 권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발암물질인 셀4를 억제해서 위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죠. 또 감국에는 루틴과 쿠마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것이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차 세 번째 재료는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의 주요한 효능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또 지방 대사에 관여해서 중성 지방을 줄여줍니다. 사과 식초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사과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부신 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부신 증후군, 만성 피로의 원인이죠.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식초는 이뇨 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도 하죠. 사람의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뇨작용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사과식초 복용해 주시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잠이 더 잘 오게 됩니다. 아세트산은 혈당을 내리는 강력한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죠. 또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요. 각종 효소,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정화하고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차의 네 번째 재료는 독성을 제거한 옷 추출물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뇌가 각성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전환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의 힘, 뇌력이 강한 아이들은 머리를 베개에 대기만 하면 잠을 자잖아요. 대신 노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잘 오지 않죠. 이것이 바로 뇌의 힘, 뇌력의 차이입니다. 그럼 뇌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죠? 대책을 말하라고요? 뇌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운동신경을 길러주시면 뇌의 힘이 강해집니다. 뇌는 뭔가를 예측하는 기관인데요. 멀리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려면 그게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해야 되죠. 또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이 어디로 도망갈지 예측해야 하고 도끼를 던지거나 활을 쏘려면 궤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 기능이 좋아지면 뇌 기능이 좋아지죠.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이 예측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이죠. 또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뇌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충분해지고 뇌력이 강해지는 거죠. 제가 불면증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운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시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데 뇌력이 강해질 수가 없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데 뇌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불면증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살리고 뇌력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한 약재가 바로 오츠입니다. 오츠는 잘못 먹으면 피부염 생기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옷을 잘못 먹으면 옷하면 전신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죠.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몇 달씩 치료받아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피부염을 발생시키는 주성분인 우루시올을 제거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혹은 발효를 통해서 독성을 제거한 옷 추출물이 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한의원에서는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옷의 강력한 혈액순환 작용이 뇌신경의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숙면에 도움을 주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법 약차의 다섯 번째 재료는 대추입니다. 대추가 진정작용이 있는 것은 아시죠? 대추는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왜 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게 항히스타민제 때문인데요. 대추를 복용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기자와 감국과 대추를 각각 4에서 8g 배합하시고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신 후에 사과식초와 옷 추출물을 배합하셔서 약차로 드시면 되는데요. 1회 복용할 때 머그컵 한 잔 분량의 구기자, 감국, 대추차에 식초와 옷 추출물을 각각 얼음 밥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첨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좋고요. 하루 두세 번 드셔도 좋습니다. 구기자, 감국, 대추, 사과식초, 옷 비법 약차로 불면증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잠을 잘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만큼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매튜 워크 박사에 따르면 수면이 만성염증을 놀라울 정도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운동 능력도 증가하는 거죠. 멜라토닌 부족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발표도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요즘 잠자리가 불편해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잠을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사람은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돈 벌면 진짜 남들보다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죠. 여러분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운동도 하시고 잠자는 데 도움되는 음식도 먹는다고요? 수면제 드시는 분들도 많죠.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수면제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뇌신경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의 힘을 점점 악화시키죠.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면증 환자분들께 멜라토닌 섭취를 많이 권합니다. 멜라토닌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리는 약물 중 하나인데요. 2022년 전 세계적으로 2조 1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진짜 많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을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멜라토닌을 복용하려면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죠. 그런데 말입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식약 저하가 났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은 식물성 멜라토닌 섭취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람은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되어 있죠. 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생체 시계인데요. 활동할 때와 잠잘 때를 알려주는 알람 시계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활동하기 위해서 각성 호르몬이죠.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비하도록 하고요. 또 밤이 되면 잠이 들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어나는 주기적인 리듬이 잘 유지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도 깨져 버립니다. 주로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하는데요. 멜라토닌은 1세에서 3세의 유아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 이후로는 매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하죠. 사람은 일생에서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가장 적은 시기는 생후 100일 이전과 50세 이후입니다. 생후 100일 전까지는 세포 분열이 엄청난 시기죠. 그래서 영양 공급을 밤낮으로 해야 해서 잠을 자는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50세 이후가 되면 멜라토닌을 만드는 뇌 송과체의 노화로 생산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이 넘어가면 잠들기도 힘들고 자주 깨고 새벽잠이 감소하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대학의 라이트 러셀 세포생리학 박사는 잠을 잘 자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만큼 멜라토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건강에 잠은 필수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12시간 이상 잠을 자기도 하죠.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몸집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잠을 더 많이 자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7에서 8시간 정도만 자면 되는데요. 이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이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35개국 중에 34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한국 직장인 4명 중 3명은 수면 부족이라는 통계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잠을 좀 더 잘 필요가 있는 거죠. 잠은 빚, 즉 부채라고 표현하는데요.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채가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처럼 수면의 빚도 우리 몸 건강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불과 10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외 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밤이 낮보다 더 밝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밤새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TV도 봐야 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해야 됩니다. 이런 빛공해가 우리의 잠을 망치는 주범이죠. 특히 스마트폰과 PC 작업은 우리의 뇌를 더욱 각성시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다가 잠자는 경우는 꽤 많죠?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게임 혹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잠을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반드시 스마트폰과 PC 전원을 꺼버리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도 중요하죠? 잠자리는 약간 서늘한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잠들면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방이 너무 더우면 답답해서 잠이 잘 오지 않죠. 빛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완전 암흑을 만들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PC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는 것은 권장합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DJ의 목소리가 잠을 오게 만들죠.
운동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는 야간 운동을 권합니다. 몸이 좀 피곤해야 잠이 잘 오니까 말이죠. 뇌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20%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그게 불면증이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운동하셔야 합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운동선수들은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들이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 육체적 피로를 30%나 더 빨리 느낀다고 하고요. 최대 근력, 폐활량, 땀을 배출하는 능력과 체온을 낮추는 능력 등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부상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매튜 워크 박사에 따르면 수면이 만성염증을 놀라울 정도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운동 능력도 증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면장애와 불면증 개선을 위한 멜라토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날보다 멜라토닌 분비 시작이 30분이나 지연되었고 총 멜라토닌 분비량은 38.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총 116명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취침 전 실내 조명에 노출되면 체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면 전 멜라토닌 수치가 무려 71.4%까지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멜라토닌 부족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발표도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짧을 경우에 높은 체중을 가질 확률이 750%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수면 효율도 떨어지고 총 수면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까지 철회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과 브링엄 여성병원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킨 결과 비렘 수면과 총 수면 시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캐피탈 의과대학의 보고에 따르면 소음과 빛에 노출된 건강한 성인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킨 결과 총 수면 시간이 33.6분 증가하고 수면 대기 시간은 27.6분 감소하고 수면 중 각성 횟수는 13회에서 6.5회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불면증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멜라토닌 섭취가 수면 대기 시간을 14.88분 감소시키고 수면 중 각성 시간을 13.12분 감소시키고 총 수면 시간을 18.97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평소 잠들기 전에 자던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게임, TV 시청, 걱정과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멜라토닌을 보충, 섭취해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잠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합니다. 잠만 잘 자도 대부분의 질병이 예방되죠. 또 잠만 잘 자도 정신이 맑아집니다. 잠을 잘 자면 노화도 늦출 수 있죠. 잠자는 시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절대 잠을 희생하지도 마십시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도움되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외에도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뇌 건강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젊은 사람들의 치매가 늘고 있다고 하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20대 때부터 시작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이 주 원인입니다. 멜라토닌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 배출과도 연관이 있죠. 다음 시간에는 치매와 관련된 멜라토닌의 효능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이 뇌신경을 각성해서 수면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연소시켜서 제거합니다. 신남알데히드는 모세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 곳곳에 작은 혈관들을 모두 열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가바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죠. 가바는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최근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듯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죠. 사람이 잠을 잘 자려면 이 뇌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뇌의 상태가 각성해서 수면으로 전환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뇌의 힘, 뇌력을 기르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죠. 뇌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운동신경이 발달하면 뇌력도 함께
쉽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뇌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은 또 무엇이 있죠? 뇌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에 교란이 오는데요. 주로 교감신경이 과흥분하면서 뇌신경에 과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뇌신경에 과전류가 흐르면 뇌신경은 타버리거나 망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또 술, 담배도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여러가지 약물들, 각종 신경과 약물들, 항생제나 소염제도 뇌신경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려고 누우면 뇌신경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송과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면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아침에 잠을 깨면 멜라토닌은 나오지 않고 도파민, 아드레날린 같은 흥분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과 마음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수면에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급격히 감소하죠. 그래서 멜라토닌 성분 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꿀잠을 방해하는 음식 4가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이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티라민입니다. 치즈, 와인, 맥주, 말린 생선, 염장생선, 젓갈 등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아미노산인 티로신의 대사산물입니다. 이것을 복용하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같이 뇌신경을 흥분시키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당분입니다. 야식을 즐기시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잠자기 전에 혈당이 올라가면 뇌신경을 흥분시킨과 동시에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3-4시간 전에는 뱃속을 비워두셔야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소금입니다. 잠자기 전에 너무 짜게 먹어도 좋지 않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뇌신경의 활동을 방해하고 뇌척수액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카페인 음료, 티라민, 당분, 염분 이 4가지는 꼭 삼가해 주십시오. 꿀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모든 견과류에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들 견과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숙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꿀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두 번째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동의보감에 장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고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요 성분인 베타인이 간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또 비타민 C도 풍부하고요. 혈당과 혈압을 내리는 효능도 있죠. 비타민 A도 풍부하기 때문에 시력 보호와 안구 질환 예방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구기자는 특히 어떤 건과일보다도 멜라토닌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송민유 등의 보고에 따르면 여러가지 식품들이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커피콩의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커피는 잠을 오지 않게 하는 카페인과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 모두 함께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에 덜 민감한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도 잠을 잘 자나 봅니다. 커피콩 외에 구기자, 강낭콩, 흰무, 대추 등의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꿀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세 번째는 타트 체리입니다. 체리에도 멜라토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체리에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몽모랑씨 같은 특정 타트 체리 품종의 멜라토닌 함량이 특히 높다고 하네요. 타트 체리는 주스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 많죠. 되도록 당분이 덜 포함된 제품 구입해서 잠자기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꿀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네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도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또 트립토판 성분도 풍부하죠. 트립토판 성분이 한번 변하면 세로토닌이 되고 한 번 더 변하면 멜라토닌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되는 거죠.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기를 권합니다. 꿀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도 멜라토닌이 풍부하죠. 우유처럼 트립토판도 풍부하고 또 비타민 B6나 마그네슘처럼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바나나 드십시오. 꿀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여섯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도 멜라토닌이 풍부합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철분 함량도 높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도 풍부합니다. 잠자기 전에 달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한두 개 드시면 꿀잠 자는데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꿀잠을 부르는 비법 약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법 약차의 첫 번째 재료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멜라토닌 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되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죠.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이들이 모두 우리 몸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은 가바 수치를 높여서 우리 몸이 빠르게 잠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돕죠. 가바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죠. 가바는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 방출을 돕죠.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뇌 속 노폐물 제거를 도와줍니다. 숙면을 돕는 약차 두 번째 재료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신진대사를 돕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 수치를 내리는 약효로 유명하죠. 계피의 주성분인 신남알데히드가 지방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인체에 열 발생을 유도하는데요. 지방을 연소시켜서 제거합니다. 신남알데히드는 못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 곳곳에 작은 혈관들을 모두 열어서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신체 각 부위로 퍼질 수 있도록 돕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수면을 유도하는 약차 세 번째 재료는 구기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기자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약차 네 번째 재료는 대추입니다. 우선 바나나를 한 개 준비하시고요. 바나나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앞쪽 뒤쪽 필요 없는 부분 좀 잘라냅니다. 대신 껍질은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바나나를 2, 3등분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손질한 바나나와 구기자 4에서 8g, 대추 4에서 8g, 계피는 절반 정도 2에서 4g을 함께 배합해서 솥에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은 1000에서 1500cc 정도 넣으시고 물량이 절반 정도 남을 때까지 끓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끓인 물을 컵에 옮기시고 건더기는 버리십시오. 계피가 혈관을 열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또 바나나와 구기자와 대추의 멜라토닌이 뇌신경을 각성해서 수면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자다 깨다 반복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 바나나, 구기자, 대추, 계피 비법 약차로 꿀잠 주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기분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